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백승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좋은일터 연구소장을 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도 같이 출입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2시간가량 원하청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변호사님들과 앞에 교수님,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이 이슈와 관련해서 숱하게 기사를 써왔었는데 이게 원하청 노사관계 이슈를 하나로 다 엮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고요. 큰 공부를 하게 해주신 우리 조상욱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웨비나에 좀 자리를 좀 하시라라는 얘기를 듣고 고민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게 미리 자료를 받아보고 변호사님들과 교수님, 박사님 자료를 보니까 각종 쟁점과 이슈에 대해서는 정리를 너무나 잘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토론을 하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생각을 해본 결과는 그동안 이제 뭐 정부 부처 특히 그 중에서도 고용노동부를 한 5년, 6년 가량 출입을 하면서 기자로서 느꼈던 그리고 지금 이제 CHO 인사이트 포럼이라는 걸 운영하면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서 들었던 그리고 같이 공유했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이준희 팀장님과 정대원 변호사께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작년에 대법원에서 고용승계 기대권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조금 의아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는데 사실 그 전에는 계약직 근로자들을 상대로 갱신 기대권이라는 게 있었고 이제 작년에 고용승계 기대권이라는 것까지 나왔는데 이를 두고는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법원이 하다 이제 입법부 행정부 역할까지 다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아마 다음에 나오는 기대권 얘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뭐 농담 아닌 농담도 하기로 했더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법원의 판단 특히 대법원 판결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특히 노동 이슈에 대해서는 행정과 입법은 그 포션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법원 판결들이 뭐 이렇게 영역을 넘어서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를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뼈대를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법원의 판결이 더 논란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정부와 국회는 어떤 롤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해보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장으로 제가 제목을 정하기는 언론이 주목한 원청의 사용자성 논란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만은 더 엄밀히는 뭐 한국경제신문에 속한 기자가 보는 논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 판결이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H중공업이라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2007년에 있었던 현대중공업 판결인데요. 그 유명한 실질적 지배력설이 이제 처음 등장한 거였습니다. 판결문에 관해서 앞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생략을 하고 해당 판결은 그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쟁점이었던 사건인데 이 판결에서는 현대중공업이 단체 교섭에 있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이후의 하급심들은 이제 각각 그 판결의 근거로 이 판결을 활용을 하면서 남부지법 같은 데서는 단체 교섭의 상대자로서를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라고 했었고 또 부산고법에서는 거꾸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넘게 흘러서 2018년에도 같은 회사에서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앞에서 부당노동 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단체 교육 수업의 당사자라고 인정해달라는 금속노조의 소송이었는데 이 판결문을 보면 이제 음, 어느 매체를 불문하고 이 노동을 출입하는 기자들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가장 알기 쉽고 가장 간명하고 설명이 잘 된 판결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기 빨간 부분으로 표시된 노조법은 노동상권의 보장과 실현을 위해 단체교섭제도의 부당노동 행위와 단체교섭제도와 부당노동 행위 제도를 이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앞에 것은 단체교섭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뒤에 것은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그 노조를 무력화하거나 침해하는 그런 사용자 행위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런 판결과 함께 부산고법까지 1, 2심이 나왔는데 그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8년에 이제 제기된 소송이다 보니까 올해 중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인데 그 어떤 바다 이름을 딴 로펌에서 되게 기대 반 걱정 반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청 노사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이야기할 때 이제 현대중공업과 함께 또 다른 한 축이라고 하는 이제 CJ 대한통운 사건이 있는데요. 앞에 변호사님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 택배연대 택배기사들이 파업을 하는 중에 원청의 직원들을 투입해서 업무를 수행케 한 게 대책 언론이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다투는 사건인데요. 다음 면을 보시면은 그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임에도 지금 표를 보시는 것처럼 이 표는 아까 박대우 변호사님께서 만들어주신 표를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인정, 인정, 부정, 인정, 부정. 이게 조금 속되게 말하면 비슷한 사건임에도 거의 그 호떡 뒤집듯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판결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뭐 취재 과정 중에 듣게 된 얘기인데 사실 이런 사건일수록 첫 번째 판단을 어떻게 내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후문입니다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만은 김천지원에서 판단을 할 때 그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어, 엄청난 고민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 분이 적지 않으셨고요. 특히 네 번째 울산지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성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직영 기사를 투입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판단하는 앞서 나온 판결들하고도 또 결이 다른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CJ에 대한 통을 이야기하면서는 중노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어, 작년 6월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아주 일관되게 CJ 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왔었는데 밑에 사건 경과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작년 6월에 중노위가 그간의 판정을 뒤집고 사용자가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참고로 이해에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19년 1월 11월에 취임하신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 당시에 논란이 되는 기사들도 많았습니다만 중노위의 판정이 있기 전에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어느 정도 중재를 해보고 하려고 했으나 그 양측의 그 태도에 실망한 중노위에서 결단을 내린 거다 이런 후문도 있었고요. 뭐 워낙에 그 성향이 뚜렷한 걸로 알려진 위원장님이시라 그런 얘기가 도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중노위가 CJ에 대한 통운이 사용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
근거라고 그럴까요? 썼던 게 앞서 얘기하는 그 현대중공업의 그런 그 실질적 지배력설이라는 걸 근거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결이 다른 사안이긴 한데 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판결이 있어서 그것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아까 박 변호사님께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라고 말씀을 하셨던데요. 음, 한국수자원공사 이야기입니다.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의 사업장에서 도급인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해도 되는지를 이제 다투는 거였는데 뭐 말씀을 아까 하신 것처럼 쟁의행위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뒤로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뭐 사회통념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사회상규 이런 표현도 있는데 저는 이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그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삶의 터전이라는 표현이었었는데요. 이게 뭐랄까요? 그 이제는 법원이 어떤 정해져 있는 법리나 사건의 사실관계 이런 거를 넘어서 어떤 가치관, 세계관, 뭐 이런 뭐 물론 이제 산업 환경이나 그 고용 형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어 정해져 있는 그런 절차보다는 어떤 약간 훈계성의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판결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노사관계 이슈가 터지면 원하청 이슈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이나 노동계나 경영계나 해당 기업이나 쳐다보는 거는 오로지 법원의 입입니다. 지금은 어, 사실 아까 우리 권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법 파견을 구분짓는 그런 법 규정도 굉장히 부족해서 그에 대한 그 구축 노력도 필요하고 합니다만은 2007년, 2008년 현대중공업 사건이 있고 나서 그런 그 원하청 이슈가 본격화되고 나서 한 10년 넘게 흘렀는데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국회가 나서서 그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어떤 걸 추진한다 이런 얘기는 거의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취재 과정에서 들은 이제 뵙는 많은 전문가 분들을 얘기를 들으면 노조법상의 사용자냐 아니냐 그리고 이 사용자성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돼야 되는지 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늘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이나 입법은 없고 사법만 있다 보니까 다툼만 생기면 법원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법원의 판단도 하급심에서는 그 입맛에 맞게 다르게 근거를 활용을 하면서 갈등은 계속 커지기만 하고 뭐 그러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이 쓰는 사법 만능주의 이런 표현이 나오는 배경도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 국회와 정부가 뭐랄까요 그 어떤 제도 개선을 위해서 갈등 이슈에 대해서 그 정책을 만들고 입법을 하려면 주로 사회적 대화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제 많이들 공언을 하고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사회적 대화 기구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국회와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1월 4일이었습니다. 며칠 안 됐죠. 공공부문의 공무원 교원 내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그 법안이 환노위의 그 고용노동 소위를 통과했는데 물론 이 건은 이제 그 이재명 후보에 이어서 윤석열 후보도 찬성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더 이상 뭐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바로 통과를 시킨 거고 아마 조만간에 이제 본회의도 통과를 할 예정입니다만 문제는 이 이슈가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작년 12월에 경사노위에 공무원 노사관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단 2차례 회의를 한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경사노위는 잘 모르겠고 이제 국회에서 여야 대선 후보가 동의를 했으니 그냥 바로 통과를 시켜버린 거고 통과를 시켜 입법 도입을 전제로 경사노위에다가 뭐 어느 정도로 할지는 한번 논의해가지고 가져가 보시오 이렇게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조금 뭐랄까요 이제 정책적인 면에서는 국회 입김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행정부가 되게 그 무기력해진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음, 공무원을 포함한 전문가들끼리 있는 데서 나온 이야기인데 상당히 좀 서글픈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뭐랄까요 이제 제1호 정책으로 추진했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는 정말 갈등만 이렇게 많이 키웠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는 우스갯소리로 그 이른바 진짜 사장 나와라 이런 구호하고 관련해서 이제 민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이렇게 확대되면 공공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떤 노조가 나서든 그 협상 테이블의 맞은편에는 기재부 장관이 앉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농담 아닌 농담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도급과 파견을 어떻게 구분 짓느냐 5가지 기준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공직 사회에서도 되게 자주 섞인 얘기로 도급과 파견을 구분 짓는 결정적인 기준은 걸리면 파견이고 안 걸리면 도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도로 무기력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자성을 해야 되는 언론의 역할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까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언론이라는 게 워치독이라고 해서 관찰자이고 고발자이고 이런 역할을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사실 언론 자체도 이렇게 노 또는 사 이렇게 진영화되어서 그 각 필드에서 플레이어로 이렇게 뛰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었는데 고민이 많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